좋은 자산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길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강남 부동산이나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은 그냥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그것 말고 다른 기회가 있을까? 혁명적이에요. 맞아요. 저는 일생에 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비트코인이 부의 추월차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추월차선을 타면 이렇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라는 게 매수도 되게 중요하죠. 네, 올해는 저는 매수할 때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는 지금 사고 있잖아요. 네. 매수를 다 했다. 그럼 뭐 보유를 어떻게 할까요? 뭐 얼마나 오래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네. 보유를 이제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알면 그냥 웅달님 전략을 다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 그냥 완전히 다 알려줄 수 있겠어요? 네. 아까 저도 이제 공부하는 네, 입장이라서 네. 저도 이제 이것저것 정보하고 네, 네. 또 오늘 또 이 비트코인 네, 네. 슈퍼사이클 신민철 작가님이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민철 작가님 거 큰 틀에서 네. 그리고 저걸 응용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네, 네. 한번 그러면 말씀드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달 대표님의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언제 팔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책에서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에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분할 매도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 놀라운 게 매도가 나온 게 네. 매도가 나온 책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진짜 정말 없거든요. 맞아요. 사라고만 얘기하고 팔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이 책은 파는 방법도 너무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그 세 가지의 패턴, 그 반감기를 네. 너무 상세하게 분석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 진짜 실제 만나보면은 네. 뭐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계시고 공부도 엄청 많이 네,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실전에서 음. 그 현장에서 굴른 돈 사람들이 많이 노하우가 버셨어요. 대단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노하우가 다 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트코인을 연구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네. 실전 투자자들은 진짜 걸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한쪽에 비트코인 책들을 보면 한쪽에 되게 인문학적이고 네. 뭐 역사나 네. 그리고 영구적으로 접근을 한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적으로 접근한 한쪽이 있다면 네. 한쪽은 되게 트레이더로 네. 차트 분석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네. 이 두 축이 있다면 이 중앙이 사실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신민철 작가님이 음. 저는 포지션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양쪽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으시고 테크닉적인 소양도 갖고 계시고 전부 다 깊이 있게 공부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분할 매도 언제나부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보면은 네. 최고점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매도하려는 거는 네.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죠. 네. 위험한 것 먼저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매수를 바닥에서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도를 꼭지에서 하려는 거는 욕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요거거든요. 네. 요거 오래 사야 하나 이게 이제 매도 시점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요때부터예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네. 이제 매수보다는 보유가 나은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보유 시기고 10월까지,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6개월간. 6개월간. 그러면은 이제 6개월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쵸. 사실 그럼 언제 매도해야 되냐? 80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도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정리가 돼 있어요. 4, 5월 네. 2개월째니까 이제 5월까지는 예를 들어 20% 매도. 네. 3, 4개월째는 30% 매도. 그다음에 5, 6개월째는 50% 매도. 이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맞습니다. 왜 뒤로 가면서 네. 더 많은 비율을 늘리냐? 반감기 효과는 보통 1년 6개월. 네. 그러니까 올해 4월이면 내년 10월까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10월까지 지속되면서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뒤에다 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네. 만약에 뭐 한 6개 정도를 매도한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4, 5월에 한 2개 정도, 네. 6, 7월에 2개 정도, 8, 네. 9월에 2개 정도가 가장 기본. 네네. 이거는 진짜 똑같이. 보수적인 거. 네, 똑같이. 진짜 보수적인 거죠. 네네. 근데 만약에 내가 뒤로 그때 이제 가서 상황을 봐서 네. 이제 큰 틀은 요거지만 뒤로 가서 봤을 때 뒤로 갈 때 가격을 올린다 하면 1.5개, 1.5개, 2.5개, 2.5개,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네네. 비율을 조절한다는 거죠. 딱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 매수할 때도 조금씩 사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가니까 저희도 매수 금액을 늘렸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팔다가 하락이 생각보다 빨리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뭐 조금 더 빨리 팔거나 아니면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가격이 되게 빨리 왔어.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를 일찍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빨라진 것 같다. 네네. 그럼 매도 시점도 빨라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도 탈출 못하면 좀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씩 매도를 하고 익절은 오르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다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개를 샀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0.5개 정도는 반 개 정도는 좀 오래오래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웅달님은 만약에 반 정도는 그냥 쭉 가져가실 생각이잖아요. 네. 그거는 몇 년 정도 가져갈 생각이세요? 그거는 이제 최소 2030년 다음 반감기까지 가져가는 거죠. 한 6, 7년 정도? 그렇죠. 2029, 30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만약 이게 큰 틀에서는 2025년 10월까지가 반감기 끝이지만 네. 이게 진짜 6개월 앞당겨졌다고 하면 저도 매도를 네. 내년 6월 안에 해버려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 10개가 있는데 네. 10개를 다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성정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만약에 위에서 떨어지는데 네. 과거에는 막 80%까지 떨어졌는데 그렇죠. 네. 이게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네. 금 ETF도 그렇고 한 30% 떨어지고 안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큰 폭의 하락 없이 금이 계속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다 매도하면 이제 그때부터 살려면 네.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못 사요, 솔직히. 만약에 우리가 7천만 원에 이렇게 샀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나중에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2억이야. 그럼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못 거예요. 사요, 못 사요. 네. 여러분,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지만 좋은 자산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길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00년대 초반에 뭐 현대아파트를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뭐 3억 주고 샀다고 쳐요. 네. 그거를 뭐 6억에 잘 팔았어. 네. 100% 수익이면 괜찮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12억이 됐다. 여러분 그거 다시 살 수 있어요? 전 못 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니 그 반포 아파트도 2013년인가 그때도 15억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못 샀는데 그러니까. 지금 30억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더 못 사지 않을까요? 못 사죠. 그래서 좋은 자산은 저는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강남 부동산이나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우상향하는 좋은 자산은 그냥 모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부는 좀 매도할 수 있지만 네. 다 파는 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저는 진짜 힘든 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비트코인을 목표로 하지만 네. 조금 더 만약 여력을 내셔가지고 네네. 책을 읽으시고 확신이 생기셨다면 저는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나 복수계를 한번 목표로 하셔서 2개 하나 정도는 매도를 하되 네네. 하나 정도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를 음. 해보면 왜냐면 정말로 비트코인을 좋게 보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근거가 빈약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최소 10억, 막 네. 60억, 100억도 나와요. 네네. 저는 50억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보면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 정말 내가 한 개만 잘 지키면 네. 한 개는 팔고 한 개 잘 지키면은 그 엄청난 기회가 있는데 인생에 그것 말고 다른 기회가 있을까? 저는 다시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 책에도 보면 네네. 슈퍼사이클에도 보면 인생에 다시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 부재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진짜. 네네. 혁명적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일생에 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는 우리가 기회네요. 못 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 부모님 세대라고 쳐요. 그걸 샀다고 치죠. 근데 그걸 팔았다고 치면은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요? 맞아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지금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를 고작 1년 갖고 있고 팔다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중을 위해서도 일부는 가져가고 뭐 일부는 분할 매도 하더라도 일부는 좀 가져가는 게 솔직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분당 가고 분당에서 용인 가고 계속 떨어지죠. 이런 분들이 되게 땅을 치면 후회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걸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은 뭐 잘 모르지만 부동산 다주택자 분들도 보면은 강남은 남겨놓고 이 지방에 있는 것부터 정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나요? 그럼요. 네. 똘똘한 채는 남기고 남기는 쭉 거죠. 정리하고. 그러니까 데이브 램지라는 분이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제일 싸게 사도 한 35억 하거든요. 네. 보통 한 40억 이상 되는데
우리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현재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정도 부동산 투자할 때 예를 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3억을 들여서 비트코인을 지금 뭐 3억이면 한 4개, 5개 사겠죠? 그렇죠. 네, 3억 주고 한 4개를 샀다. 그럼 걔네가 만약에 10억씩 된다고 쳐요, 나중에. 그럼 4개면 40억이잖아요.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30년에 그렇게 됐다. 맞아요. 그럼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그때는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이 부의 추월 차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에 아파트 샀다 팔았다 많이 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는 거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세금도 너무 많이 내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그 추월 차선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코인 쪽에서 기회를 많이 보는 이유가 네,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기성세대, 그러니까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비트코인에 큰 돈을 넣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MZ세대는 코인이 친숙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마인드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추월 차선을 타면 그렇게 큰 자산으로 이렇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동산이 네. MZ 세대의 비트코인과 같다. 뭐 완전 같진 않겠지만 뭐 그런 등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 한 문장이 나에게 설득이 되느냐 네,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실제로 요거 뉴스 요게 있었어요. 네, 네. 이 암호화폐가 최근에 랠리가 세대간 복수극이다. 네,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님께서 세대간 네네. 복수극이다.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선배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 경제 구조를 변형시켰는데 네. 그게 이제 빚경제,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자산 가격을 막 올리고 막 그렇게 네네.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노동을 해서는 이 부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부의 불균형 문제 이런 네네. 걸 지적하거든요. 또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학 가서 교동교육 받는 것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 받고 나오면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네. 빚쟁이로 네, 사회생활을 그렇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복수국으로 이제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런 신생 산업이 네. 나온 거지 결코 이게 뭐 투기라든지 그렇게 막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기성의 이제 눈초리는 미디어들은 그걸 과거에는 많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네. 투기다 사기다. 이 보면은 똑같습니다.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대표적인 인물들 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워렌 그러니까요. 되게 뜻밖이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부정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서명이 네. 바뀌고 있는 거죠. 네. 74세 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다이먼 다이먼은 근데 연기하는 것 같아요. 연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모으잖아요. 연기야. 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찰리 먼거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안 좋게 보셨고 네. 폴 크루그만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그쵸. 근데 나이가 보세요. 다 네. 높으시잖아요. 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다 60대가 넘었는데 미국이 엄청난 경제 대국인데 전체 부의 60% 이상을 60대 이상이 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요분이 갤럭시 자산운용사의 네네. 노보그라치 대표님이신데 얘기하시는 게 전 세계 돈의 대부분과 미국 돈의 대부분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러니까요. 80%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대 간 복수극이 펼쳐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하고 또 앞서서는 저희가 분할 매수를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본 전략은 디폴트는 분할 매수로 정립을 하고 빠졌을 때 많이 산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일 동안 내가 사는데 사다가 많이 빠지면 한 2, 3일치를 더 끌어와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문가분들이 네. 얘기를 하시고 이 신민철 작가님도 방송에서 언급하신 건데 네. 이렇게 8일 연속, 9일 연속 막 상승하는 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랠리가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측은 굉장히 그 위험하다. 네네.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 매수, 매도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네. 그 성정혜 대표님의 무지성 투자, 매수. 무지성 매수. 기계적 매수. 맞습니다. 그 무지성 그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최근에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솔직히 너무 많이 오른 자산 투자하면 더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고 20% 떨어졌을 때 그때 사셨다면 다행인데 그럴 때도 못 샀다면 솔직히 나는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매일 일정 금액을 매수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어렵다 하면 옹달 대표님 말씀하신 비트 세이빙이라는 뭐 프로그램 이용해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게 저는 투자하기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하려고 해도 그대로 솔직히 되지도 않고 그대로 된다고 해도 또 그러면 그 나름의 또 이유가 있어 또 못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매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 한 번만 더 오르고 팔아야지 하면 안 오르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매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아까 시나리오 세운 거 보시고 이 책 참고하셔서 시나리오들을 세운 다음에 그대로 무지성 매도를 또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샀다. 반을 팔 건데 6개월에 걸쳐서 팔 거다. 그러면 매달 한 0.1개씩 이렇게 팔면 되죠. 네. 0.5개를 팔고 나머지는 좀 갖고 가고 좀 오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옹달 대표님처럼 한 2030년쯤에 팔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20년 이상 가져가서 그걸로 소득 대비하거나 네. 뭐 그래도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팔았잖아요. 0.5개를 예를 들어 팔았다고 치고 만약에 3억까지 올라갔다고 칠게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한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어요. 만약에 3억까지 올라갔다고 치면 0.5개만 팔아도 1억 5천입니다. 네.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1억 5천을 갖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1억 5천이 있다. 뭐 누군가는 미국 주식이 친근하신 분은 미국 주식에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을 사고 싶었다. 집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 집 마련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아니면 뭐 서울부동산 저는 지금 서울부동산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이나 평촌 이런 데에는 내 집 마련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 매도 후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1년 남았어요. 1년 후면 우리가 그려지는 게 만약에 다 현실화되면은 목돈이 내 수중에 맞아요. 생기는 거예요. 몇 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몇 억을 노동으로 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1년 만에 뭘 해야 몇 억을 벌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쓸지도 지금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래동 공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누고 있어요. 4월 달에는 미국 주식 미주부님 오시죠. 네. 3월 달에는 백훈종 이사님이 맞아요. 비트코인 이야기 해주실 거고 그리고 저는 아파트 빌딩 서울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주식, 부동산 이게 뭐 투자의 저는 세 가지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대한민국에 채권 투자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실 테니까 개미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3월 달부터는 부동산 공부를 우리가 손품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테니까 오프라인에서 옹달님도 그때 오실 거죠? 네. 저도 당연히 여러분 다 리딩하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에는 신사동을 같이 다녀볼 생각이에요. 신사동의 빌딩들, 신사동 빌딩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다 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20년 후에 더 핫해질 지역.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이 압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보시면 왜 그렇게 좋은지도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매도 시점을 여러분들께서 뭐 내년 이제 4월에서 뭐 10월을 잡든 아니면 4월에서 6월을 잡든 아니면 더 일찍 잡든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한번 뭐 책이나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꼭 잡아보시면 좋겠고 그때 가면은 또 막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큰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에셋 파킹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에셋 파킹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코인러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돈 진짜 많이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막 200억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산이 빵원이 됐어요. 심지어 그 한 분은 200억을 벌고 그걸 인증을 하고 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러 갑니다. 하고 현대아파트 40몇 억짜리 산 거예요. 근데 그게 50억 가니까 판 거예요. 트레이딩의 본능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 돈까지 다 코인에 또 투자하다가 다 날렸습니다. 코인에만 너무 집중하면은 뒤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에셋 파킹이 진짜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은 제가 파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팔면은 또 무언가 다른 거 투자하지 않겠어요? 저희 뭐 돈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뭐 이렇게 소고기만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 뭐 사치제를 살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또 분명히 어딘가에 투자하게 될 텐데 정말 내 자산을 파킹해 둘 때가 어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부동산과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가 우리가 갈 종착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가치가 더 올라갈 곳, 네, 이런 곳에 묻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미국 주식이 되게 좋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이 10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30년 전에 탑 10 기업 중에 지금 탑 10에 있는 게 있나요? 그거 없죠. 뭐 거의. 버크셔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네, 정도.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거. 그러니까 뭐 강남 부동산과 비트코인 여기에 내 자산을 좀 묻어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래동 공부 1비트 모으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연말에 저희 행사 기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함께 공부하고 네. 뭐 고래동 공부가 아니더라도 함께 네. 공부하고 읽고 나아가서 1년 네. 동안 잘 버텨가지고요. 네. 뭐 내년이 매도니까 올해는 계속 모아가는 시기라고 네, 볼 네. 수 있잖아요. 지키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잘 모아서 저희가 연말에 이제 1BTC 네, 모으신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네. 그때 매도 전략도 한번 서로 서로 이야기해보고 해봐도 좋을 몇 월쯤이 좋을 것 같냐. 집단지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또 파악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저희가 한 11월쯤에 저희 뭐 채널들 통해서 공지도 하고 네, 모집을 받을게요. 모임. 근데 1비트는 갖고 계신 분들만 네, 신청을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12월에 연말에 또 연말 너무 늦게는 모임들이 많으시니까 한 12월 초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초에 모임을 저희가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사분들도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너무 좋죠. 네, 연사분들도 모이고 잠깐 우리만의 자축 파티죠. 일종의 1비트를 모으고 매수하는 건 쉽지만 지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1년을 네, 잘 지킨 우리 자축 파티 겸해서 고래동 공부 1비트 클럽 모임을 네, 올해 12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쓴 책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았구나. 대한민국의 저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웅달님하고 저하고 수다를 좀 많이 떨어봤는데 다음 달 이 시간쯤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이버에다가 성정길로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이 블로그 들어가셔서 제가 코인 생기추 6기 모집 뭐 이렇게 올렸잖아요. 코인 강의 원래 2월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3월로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3월 7일, 3월 14일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10만원입니다. 뭐 최저가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 대상으로 하는 매우 쉬운 강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네, 다 가능하십니다. 현물 투자, 선물 투자 뭐 다 배울 거예요. 계좌 개설부터 하긴 할 텐데 이거는 1주차에 들어가진 않고 미리 톡방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최소한 K뱅크 계좌는 미리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도 계좌를 좀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7일부터 이렇게 2주 동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2주만 하지만 톡방 통해서 이게 질의응답이나 뭐 소통은 2달 동안 할 예정이에요. 강의도 2달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신청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 바로 가기에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